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드릴 내용은 담당 담관 스캔법입니다. 먼저 검사 전 준비를 말씀드리면 최소 8시간의 금식이 필요하고 보통은 밤 12시부터 금식해서 오전 중에 검사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당연히 금식은 안 되고 또 흡연도 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껌을 씹는 것도 검사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위장과 조영술이나 내신 검사를 같이 금지해서 할 때는 총파 검사부터 시행해야 되겠고, 특히 그 어퍼지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방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시행했다면 최소한 이틀은 지나고 총파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프로브는 2에서 5MHz 콤팩스 프로브를 보통 사용하게 되고, 포지션은 스카이 레프트 데쿠비투스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라이트 데쿠비투스 프론 세미 시팅 포지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급부 초음파의 표준 영상으로 2014년도 발표 보면은 이 중에 이제 9번까지는 간에 대한 거고 10번이 담낭의 장축 스캔, 11번이 간의 단계 종 스캔으로 두 가지가 담낭 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간의 담관이 이 간에 스캔을 하면서 같이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낭 스캔을 보시겠습니다. 담낭의 아나토미는 이 메인 인터로발 피셔, 그러니까 라이트 로브와 레프트 로브를 나누는 메인 로브 피처 아래에 GB 포사가 있고 거기에 담낭이 바디 쪽이 접해서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관의 담관의 시스틱 덕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은 타원형이고 서양배 모양 또는 가지 모양이라고 그 시스틱 덕트보다 먼 쪽에부터 해서 푼두스, 바디 그리고 인품지구로 누두부, 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랭스는 7에서 10cm 정도, 그리고 다이아미터는 3에서 5cm 정도가 되겠고, 벽은 점막층과 근층 그리고 근육층, 장막층 구성되어 있고, 다른 위장관하고 달리 점막 근판과 점막 하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는 담낭이 확장되어서 이 담낭벽이 2에서 3mm 정도로 1층의 보에코로만 관찰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인플라메이션이나 이데마 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점막층과 그리고 근층 하이포에코, 그리고 근육 주위층과 장막층 하이포에코의 3층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을 보시면 이 점막층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하이포에코의 부분은 점막층과 경계에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에코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밑에 있는 것이 근층이 되겠고, 이쪽이 근육 주위층과 정막층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그 포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상부로 이렇게 조금 눕히게 되면은 아까 간의 그 스캐닝 할 때 봤던 가운데에 미들 헤파틱 베인이 관찰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세워 나가면은 인터로발 피샤가 나오고, 거기서 좀 더 세우면은 담낭의 장축상이 관찰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수술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 GB 포사 부분에 담낭이 관찰되지 않게 되겠고, 그 GB 월에 이 결신이 생기면서 포슬린 GB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에코 총합입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트리어 세조직만 이 집이 있는 부위에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CT에서 포슬린 GB로 관찰이 되고, 이재준 원장님이 발표하셨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간혹은 담낭 내에 큰 스톤이 가득 차고 있어서 역시 GB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과 또 스톤의 마진과 뒤에 푸세도인이 생겨서 월, 그 다음에 에코, 쉐도잉에서 웨스트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톤필드 GB가 되겠고, 간혹 또 이 담낭 내부에 에어가 찬 경우에도 총팔빔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GB 관찰이 어려웠겠고, 전체적인 에어가 아니고 월에만 에어가 있는 인트라루미나 에어의 경우에도 GB 관찰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안 된 경우라든지 하이라이 obstruction이 있는 경우에 수축돼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선천적으로 무형성증이 있는 경우도 GB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담낭의 기본 스캔은 이렇게 4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인터 코스닥 스캔이 되고, 두 번째는 라이트 스브 코스닥 스캔, 그리고
세 번째는 롱지튜드널 또는 오블릭 스캔이고, 네 번째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네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담낭을 이 장축상과 단축상으로 관찰하는 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인터포스 스캔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그 담낭의 경부 넥 부위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넥의 스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인터포스 스캔을 통해서 잘 관찰할 수 있지만, 단점은 이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GB의 푼두스가 잘 관찰되기 힘든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이트 스포스탈로 스캔했을 때 이 담낭의 전체적인 이 장축상을 또 관찰할 수가 있고, 특히 담낭의 바디를 잘 관찰할 수 있겠고, 푼두스도 잘 관찰되지만, 이거는 또 반면에 이 먼쪽 이 담낭의 넥 부위는 또 관찰할 수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스캔을 통해서 담낭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롱지튜드널 또는 오블릭 스캔으로 했을 때 이 뷰에서는 우측 늑골 하연에서 중단 사행 스캔을 하면은 비교적 담낭 경부에서 저부까지 장축상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장축상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횡단면도 관찰해서 작은 스톤이나 폴립 같은 게 특히 없는지 관찰하게 되는데, 담낭의 중간 최부에서 위아래로 슬라이딩 하면서 담낭의 전체적인 단축상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롱지튜드널 스캔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슬라이딩 그 티팅을 줘서 작은 폴립 같은 게 붙어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옆에는 트랜스버스로 담낭을 관찰하는 거죠. 역시 아래 위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벽 쪽에 중단 스캔뿐만 아니라 횡단 스캔으로도 작은 폴립 같은 게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낭을 볼 때 주의할 점과 조금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담낭 당연히 금식을 했는지를 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섭취한 게 없는지 여쭤봐서, 이렇게 월이 뚝뚝게 되면은 담낭 유무를 오인할 수 있는데 음식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수축되는 것도 보일 수 있겠고, 이 경우에도 담낭이 수축되고 안에 스톤이 있지만 콜레스타이스는 아니고 그냥 담낭은 담석대로 있고 담낭이 이렇게 수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는 이 프로브와 이 복벽의 강한 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 반사를 일으켜서 이 복벽의 에코가 이렇게 2배, 3배 되는 지점에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서 이 푼두스를 관찰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빔을 조금 프로브를 비스듬하게 해서 관찰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다른 스캔 방법, 스포스탈, 롱지튜드널이 아니고 인터포스탈로 관찰해서 좀 더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푼두스를 관찰할 때 이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서 관찰하면은 또 더 좋기도 합니다. 이것도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 프로브로 봤을 때 이 푼두스에 작은 병변이 있는데 보이든 말든 합니다. 옆에 그래서 고주파 이 리니어 프로브로 보면은 이 GB 푼두스에 있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소견이 더 정명하게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GB 넥도 이제 관찰에 유용해야 될 건데, 이제 인터포스탈로 봤을 때 넥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작은 스톤은 이게 폴립인지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또 자세를 스판이나 이렇게 바꿔보고 또 프로브 위치를 바꿔서 관찰해 보죠. 이것도 아마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반개되는데 이때는 혹시 섀도잉도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스톤이 폴립인지 애매한데 옆으로 이제 돌리보면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 포스의 섀도잉도 잘 보이고 스톤인 것도 잘 보이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스캔 방법을 통해서 관찰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티드 GB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담낭이 크고 접혀져 있는 경우에는 더블 GB나 이런 것들도 좀 의심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캔을 통해서 이 각각의 방이 잘 연결되는지 또 동영상에 좀 띄워주십니다. 관찰해서 하나의 루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면은 이 폴드드 GB는
우노말리가 아니고 증상 소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담낭이었고 이제 담관 스캔입니다. 담관은 간을 하면서 기본 간내 담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담관 스캔도 있겠는데요. 이제 아나토미는 역시 문맥에 따라서 이 간내 담관을 주행하게 되고 좌측 그 간내 담관은 문맥의 분지를 따라서 주행하게 되고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이제 커먼 헤파틱 덕트를 만들고 담낭하고 이어지는 덕트 위쪽으로는 커먼 바이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칸카이 덕트하고 만나서 12지장 제2부로 개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멀 바이덕트의 디멘전은 인터헤파틱 바이덕트는 퍼스트 브랜치는 2mm 이내가 되고 세컨드는 1mm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프록시말 쪽은 5mm 이내, 디스탈은 6mm 이내고 로인에서는 8mm 그리고 담낭 수술 후에는 1cm까지도 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의 담관의 내경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심흡기 상태에서 간의 담관목 인접에서 문맥과 평행한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어펜딕스는 아우터 마진이 되지만 이 간내 담관 내경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너 스페이스로 이렇게 재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는 우측 간동맥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담관 기본 스캔법은 조금 더 많은데 대부분 이제 1번에서 3번까지는 간내 간 스캔하는 거하고 이제 겹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6번은 간내 담관 스캔법이 되겠습니다. 육시 수파인 레프트의 제코빅스 포지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에피가스릭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간내 담관, 특히 좌측의 간내 담관을 관찰하게 되고 간내 담관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케이스는 이 IHD가 확장된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띄워보면 이쪽이 포탈 베인의 브랜치 P3가 되고 그 배측으로 늘어난 IHD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통 P3와 P2 사이에 간내 담관이 존재하게 되고 P4도 P4 뒤쪽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포탈 베인만 보이고 정상 소견인데 간내 담관은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부 포스 스캔으로는 이 포탈 베인 합류부 복측으로 앞쪽으로 역시 그 좌우 간내 담관의 합류부를 관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늘어난 경우라서 이렇고 앞쪽이 간내 담관의 합류부가 되고 실제로는 아주 가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는 역시 라이트 쪽으로 분지되는 간내 담관을 관찰할 수 있는데 P8번의 복측으로 간내 담관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렇게 간내의 스캔을 하면서 간내 담감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간내 담감은 첫 번째는 라이트 엔트리 오블릭 스캔을 통해서 근위부 담관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이 포탈 베인이고 늘어난 간내 담감입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보이지 않고 아주 가늘게 보이는 경우가 많겠고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직각으로 세워서 롱지튜널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위부 담관까지 관찰할 수 있고 여기도 늘어난 이 포탈 베인이고 이쪽이 이제 늘어난 바이덕트가 되고 실제로는 가늘게에서 이 판크레스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버스로 바꿔서 그 CBD를 팬크레스 안에 있는 CBD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크레스 헤드 부분 여기가 CBD가 되고 그 앞쪽에 있는 라운드 스트럭션 격수를 주고되는 아트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플레이 베인이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는 도포를 띄어서 이거는 아트리고 여기 CBD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간의 담관의 그 익스트라바이트의 스캐닝 이것도 늘어난 확장된 건데 이를 따라오면 포탈 베인 위쪽으로 늘어난 간의 담관을 관찰할 수 있고 팬크레스 헤드 쪽으로까지 들어가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요거는 다시 그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판크레스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지나가거든요. 앞쪽에 좀 나왔습니다. 요거만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관외 단간의 확장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해 주셔서. 슬라이드 S3. 잠깐 질문 예. 그 질문 많이 오는 게 첫째는 선생님 고혈압 환자인데 당뇨 환자인데 물을 먹어도 담낭 스캔을 담낭 검사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물을 먹어도 얼마까지 먹어도 됩니까? 또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 물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괜찮다. 그럼 예. 몇 cc까지 괜찮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00cc를 책에 나오는데 보니 일본 책에 보니까 물은 먹어도 되는데 300cc 이상 먹으면 왜 안 되느냐면 이제 물이 들어가 엔트로미 딜라테이션 되면 예. 지비가 크랩스 되거든. 지비가 컨트랙션 되는 거는 음식에 의해서도 되지만 예. 이제 그 엔트롬하고 도데눔이 딜라테이션 돼도 디스텐션도 컨트랙션 되거든. 물, 예, 또 묻거든요. 또 하나는 또 묻는 게 있어요. 아주 기본적. 그 이상하다. GB를 보는데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하고 인터코스탈은 그런 방향이 전혀 틀린데 왜 그걸 다 장축사로 볼 수 있습니까? 이래 보는 사람. 그게 이제 담낭이 이제 그 3D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들 수피리얼 미들 포스티리얼 쪽에서 그 인피리얼 레터럴 엔티리얼 쪽으로 이렇게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상에서 다 상충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저 청중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담낭이 꼬부라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이래 보면 담낭이 잘 보이는 것은 담낭에 그 어디 부분이가 잘 보이느냐면 그 푼두스하고 바디 쪽이 그게 크로스 그게 롱지로 잘리고 인터코스탈 오버라이 스캔하면 담낭의 바디하고 넥 부분이 잘리거든. 그 담낭이 그 스트레이트 하다 하면 도저히 그렇게 있을 수 없지만 담낭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아까 선생님 그 손정현 선생님 말씀대로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묻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예. 아까 껌이나 뭐 담배는 안 된다 하셨는데 예. 아까 뭐 당뇨 환자들이 그 사탕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설탕을 한 숟가락 먹고 온다든가 사탕을 먹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약간 질이 그냥. 뭐 하여튼 저는 일단 할 때 뭐 물을 조금 먹었거나 뭐 그 정도면 그냥 하긴 하는데요. 그런 정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담배나 껌은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든데 뭐 우유 종류라든지 사탕 정도는 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사탕은 질이 그렇지. 혹시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검진을 같이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검진하면서 대장 수정을 위해서 미리 장전결제를 먹고 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같이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파만 하러 또 다른 날 따로 오라고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은 보통 그냥 MPO 때보다는 조금은 수축된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콜랩스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장전결제 부분이 복용하고 그 시간을 얼마 정도로 시간은 하면 적당할까요? 보통 뭐 대장 검사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마치지 않습니까? 네. 신경제 복용하는 게 그렇게 보통 대장 내시경 한 텀 정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사선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약간 질이 강. 그 지비가 우리가 담낭 해부를 조금 설명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낭 해부가 우리가 이제 지비를 초음파로 보면 이게 이제 MPO 될 때, 이 MPO 됐다 하는 것은 디스텐더 될 때, 담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선상 고액포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죠? 이거는 서브 시로사 이 용어가 막 좀 책마다 좀 팬데이요. 서브 시로사 팬데이. 그러면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화관하고
GB1하고의 해부학적을 차이를 좀 말해요. 그 소화관은 원은 다 우리가 잘 늘 이야기하는 앱세리얼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앱세리얼 레이어 라미나 프로프레카지오 레이어 있고 그 다음 머스큘라리스 무코사 이게 이제 무코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무코사가 있고 SM 있고 그 다음에 서브 시로사 이렇게 층이 있지 않습니까? GB1은 다른 하고 틀려가지고 앱세리움이 이렇게 있고 앱세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앱세리움 밑에 라미나 프로프레아가 있는데 아주 얇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레아 또는 서브 앱세리아 레이어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거든요. 바로 머슬이 있는 거죠. 무스큘라리스 프로프레아인데 이제 소화관의 머슬은 이 윤상근하고 서큘라 머슬하고 롱기 머슬인데 이 GB1은 이제 서큘라 머슬만 롱기 머슬이 없는 거죠. 서큘라 머슬 윤상근만 있는 거죠. 머슬. 그러니까 머슬과 머슬 사이에 틈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상 소화관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있으니까 치밀한데 얘는 틈새가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는 무슨 척이 있느냐 아주 얇은 서브 시로살 파이브로스레이에 아주 얇은 척. 그 다음에 두꺼운 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브 시로살 펜레이어 그 다음에 시로살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가장 두꺼운 층이 왜냐하면 요 머슬 레이어하고 서브 시로살 펜 레이어 두 개가 굉장히 두껍고 나머지 파이브러스 레이어하고 시로사하고 라미나 프로펠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면 GB가 이제 MPO 상태가 되면 어떤 MPO가 상태가 되면 쫙 늘어나니까 머슬층이 아주 얇아져 버리죠. 그 다음에 서브시로살 파이브러스 레이어는 이거는 원래 얇으니까 뭐 무시해도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층이 서브시로살 팬레이어밖에 안 남는 거죠. 자 이렇게 MPO가 되면 요 고에코가 뭐냐면 가장 두꺼운 서브시로살 팬레이어 그러면 안에 있는 네 층은 보이느냐?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리니아도 안 보이거든요. 그 이제 고해상도 EUS를 보면 아주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안 보이죠. 그러면 MPO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해버리면 자 여기에 내강이 있고 요 1층 고에코는 바로 식사를 해버리면 이제 결국은 이 앱세리움하고 라미나 프레프레아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강하고 경계면하고 겹치는 거죠. 내강하고 에피세리움하고 경계 에코하고 이제 라미나 프레 앱세리움 에코가 같이 1층 고에코. 2층에 이제 2층의 고에코는 머슬 레이어죠. 머슬이 컨트랙션 되니까 저 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3층에 바깥쪽의 고에코는 요거는 서브 시로살 펜레이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B가 이제 굉장히 GB 질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인데요.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는 정상인도 있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있고 이게 많은 게 이제 결국 집에 아데노마이마토시스죠. 그러면 압이 올라가게 되면 앱세리움의 안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문제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는 1차 반응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쭉 안으로 드는데 머슬층이 어떻습니까? 이게 치밀하지 않거든요. 구멍이 많거든요. 그게 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쭉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쭉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켓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쭉 늘어나가지고 딜라테이션 되고 거기에 있는 바일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바일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GB월에 로켓탄스키 에이션 사인을 생기는 것은 이제 다시 정리하면 무스큘라릭스 무코사가 없고 머슬 서브 무코사층이 또 없고 서브 무코사 여기 서브 무코사를 그렇죠 여기 없고 그 다음에 머슬층이 서큘러 머슬밖에 없으니까 롱지 머슬니까 치밀하지 않고 틈새가 많이 생기가 인바지네이션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지. 가끔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청이 뭡니까? 그 사람 대부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고 질문할 수가 없죠. 모르고 질문 안 하죠. 거기에서 무코사층입니다 하면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조심해야 돼. 그때는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정 빠지게 그러면 막 신나게 설명하거든요. 강의 마치고 케이스 준비하시면 예. 케이스 나가겠습니다.